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항상 핫한 테마들을 들고 와주시잖아요. 민수 패치가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이 잘하는 겁니다. 네. 잘하는 거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털었던 게 뭐 엔터도 있고. 너무 많네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5월달에 수출 지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 의료기기. 오호. 이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관련 의료기기 안에도 무지 많죠 섹터들이, 그러니까요. 소섹터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짚고 점검하는 게 저희 파파라치 시간에 해야 될 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외에도 숨겨진 이야기까지 많이 민수 패치가 취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화려한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뭐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뜨겁진 않았는데 또 알고 보면은 정말 신고가 그 대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이렇게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고점을 뚫어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대표님 뭐라고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이 의료기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 저변들이 확인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건강보험 낼 때는 좀 아깝습니다. 내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그 꼬박꼬박 이만큼 내야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그게 건강보험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험의 의료 수가들도 이제 적정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충분하게 쉽게 말씀해 먹고 살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요가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던 게 가장 중요한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 네. 뭐 무슨 문과스러운 얘기를 썼네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큰 배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쪽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 받쳐주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수출액은 한 27%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인 또 의료기기 쪽은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쪽은 뭐 임용이라든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았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 5월 수출이 14.9% 늘어날 정도로 월별 수출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하나라고 네. 봤던 아까 요인들 중에서 또 하나가 IT 기술의 IT의 강국이죠. 그렇죠. 그걸 접목시켜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수출 잘하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강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 IT 기술 접목 성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한 걸음 들어가 보면은 AI랑 묶이기도 하고 임플란트 따로 보기도 하고 의료기기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서요. 네. 좀 묶어서 그 강세 포인트 정리를 좀 받아보고 싶네요, 대표님.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보톡스 임용기기 네. 이쪽도 볼 수 있는데 앵커님은 피부로 못 느끼실 겁니다. 워낙 되시니까 이런 거 많이 필요 느끼고 있어요. 필요 네. 없으신 거고요. 많이 그런데-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쪽에 리오프닝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이 하나씩 둘씩 성과로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으로만 가다가 이쪽이 또 남미 쪽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변화가 나오고, 또 임용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갔던 소모품까지도 같이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숫자로 입증되기 시작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중국의 VBP가 시행하면서 임플란트의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죠. 근데 그에 따라서 저변이 확대되니까 오히려 Q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즉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면서, 게다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덴탈 솔루션도 네. 같이 디지털로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서서히 성과가 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AI 의료 쪽은 이제 이쪽도 정부가 키우겠다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건강보험 체계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 쪽으로도 채택해서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부담이 낮아졌을 때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해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성과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게 매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직 뭐 AI 의료가 얼만큼 크겠어라고 하지만 그게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조를 더 빨리 턴어라운드 시키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저희 빠르게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좀 스캔해 볼까 합니다. 어떤 기업 중심으로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임용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한 1조 8천억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로 올해도 30% 성장한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꾸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덴티움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2위 정도 지위가 되는 임플란트 회사죠. 근데 이게 특히 중국 쪽에서 24개 해외 법인 갖고 있고 거기다가 나오고 있는 변화까지 본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된다. 그에 따른 지위가 그대로 올라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루닛입니다. 루닛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AI 의료 쪽에서 특화된 쪽에서 키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루닛 인사이트, 뭐 루닛 스코프 이런 쪽에서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상 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예후를 가지고 또 앞으로의 병력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AI 쪽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병원이 한 2,000개 정도 채택하고 있다라는 네. 쪽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지금 공략할 수 있을지는 잠시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 더 탄력 강화해 나가는 양대 지수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6월 2일장은 일단 이렇게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오후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들어 탄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마감 직전에 한 번 더 탄력을 높이려는 흐름이 양대 지수 모두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상원까지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들렸고요. 여기에다가 환율 시장도 아래쪽으로 쭉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다가 기관까지 강력한 수급의 힘을 보여준 오늘이었는데요. 고점 어디까지 만들어냈을까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숫자를 오늘 봅니다. 2,500이 아니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00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6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포인트. 와, 높은 구간까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1.25%로 상승 폭도 상당히 확인이 됐고요. 1% 미만까지 상승률이 나왔던 오전, 그리고 미국 쪽에서 뉴스 들려오면서 1% 이상까지 상승폭 끌어올렸다라는 포인트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또 한 번의 등정을 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셨고요. 코스닥 역시 고점 부근입니다. 0.5% 오르면서 868선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수치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침표 찍힌 이 지점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해서도 잠시 후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에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의 장중에 매도해서 매수 전환하면서 기관 전체 매물도 매도해서 매수로 플러스 전환됐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외국인 오늘 동반해서 화학업종과 함께 전기전자 업종 많이 샀다는 점 특징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을 보신다면 여기에서도 수급 히어로 쪽은 기관이었습니다. 막판에 더 많이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네요. 1,000억 원 가까이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왔다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외국인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억 원 넘겼다가 조금은 매도세 줄였다는 점까지 포인트로 확인해 두시고요.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가팔랐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1313원 선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의 연준 쪽에서의 긴축 행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방점이 찍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채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한 번 더 강화되는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0원도 하회했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급락이라고 환율 시장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5원 넘게 16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305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오늘 마무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의 향방도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투톱은 계속해서 받아내는 오늘장에서의 흐름이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까지 동반에 사는 모습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삼성전자가 막판에 훨씬 더 강했습니다. 1.83%. 막판의 고점 부분에서 이 종목 역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까지 살펴드리겠고요.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도 실리콘 응급제 키워드가 핫했습니다. 관련 리포트도 조회수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도 5% 이상 오름세,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된 종목이었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꼽힌 종목들 가운데 신재생 카테고리 내 안에서 하나솔루션 강했습니다. 6% 가깝게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CS그룹주도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막판에 빨간불 들어온 쪽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한 번 더 탄력을 강화해 나가는 막판 흐름 나왔고요. 카카오도 2% 가깝게 올랐습니다. 막판에 대형주의 수급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듯한데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국방 쪽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수급의 힘이 강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들어왔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가 4% 이상 올랐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에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일단 양대지수 플러스 그리고 종목들도 순항한 쪽 많았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예의가 있네요. 네, 주말을 앞두고 그래도 2,600선에 살짝 올려놔줘서 좀 감사보다 좀 잘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변화 중에 하나가 눈여겨보는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그동안 한 1,340원, 30원대 있던 게 1,300원 부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또 반영되는 측면 쪽에서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샀었죠. 환차익까지 또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들의 전략이 여기서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 이렇게 매수한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 다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움직임까지 조금씩 확대가 되는 쪽에서 오늘 또 특이한 거는 약간 이제 철강이나 또 이제 화학 이런 조선 쪽의 조선 기자재 이런 쪽까지 경기 민감 쪽들이 좀 더 움직이는 폭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좀 한숨이 돌리는 변화들도 좀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또 전력 설비 쪽은 오늘도 뿜뿜 이상입니다. 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그래도 정말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 나왔다는 점. 환율 시장은 한 번 더 대표님 조언해 주신 대로 그 추이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수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이러한 큰 손들의 움직임 속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업황을 분석하는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전에 의료기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기 쪽을 지금 공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쪽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네. 있느냐라는 흐름을 봤을 땐 예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섹터고 성과가 내고 있는 섹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 주가가 부담이 돼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다라는 쪽에서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더 간다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추세 맞추는 흐름들마다 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들 유효하게 보시면서 산업이 변할 때 그를 또 따라가서 추적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의 트레이더의 운명이겠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지금도 공략할 수 있을지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종목 공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또 임플란트 쪽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덴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어. 네, 이쪽은 뭐 임플란트 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미미하지만 반대로 밑에 있으면 올라가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살짝 봤더니 네. 임영웅 님이 광고 모델로 섭외가 됐네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포인트 될까요? 광고 계약이 5월 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그래서- 다른 모멘텀을 보도록 하죠. 네. 그거에 따라서
뭐 모멘텀 임영웅 앨범이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새 앨범이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이제 확장은 됐겠죠. 했었기 때문에 이거 임영웅이 했던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게다가 또 치과 의료기기 쪽에서 3D 프린터 그리고 또 수술 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3D 프린터의 제니스 루비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의료용 조명 등 쪽에서는 1위를 찍었던 상황 쪽에서 거기서 이제 덴탈 솔루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한국은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으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 쪽에서 만약에 이제 허가를 아마 조만간 8월달 안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진출이 용이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나오는 예상이 한 170억대 정도 되는데 한 200%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성과 괜찮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이 1,600억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싸지 않죠. 이런 쪽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패턴도 계속 우상향 쪽에 타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저고점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매물이 좀 이어졌네요. 이런 부분들이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다음 목표가 저항대가 있는 14,000원대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AS 시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빠르게 한 종목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DIC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라서 더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오늘 10%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DIC 이 종목에 대한 짧은 조언 주신다면요? 짧게 그냥 가져가시죠. 목표가가 7,500원이었는데 그때까지 쭉 끌고 가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렇게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최고점 지난해 6월 9일 종가가 2,625선이었는데요. 와 다시 한번 이 6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상승,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 저희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김윤수 대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